안녕하세요. 오늘은 알고리즘 챕터 5 선택 알고리즘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 예를 들어서 n개의 원소가 뭐 별다른 규칙 없이 저장된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 중에서 i번째 또는 뭐 몇 번째 k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를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n개의 원소로 된 집합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최소 가장 작은 원소를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n-1번의 비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n개의 원소로 된 집합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찾으려면은 사실 n에 비례하는 시간, 즉 선형 시간, big O(n), 그죠? 선형 시간, 그 n에 비례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대 원소를 찾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작은 원소를 찾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그 원소 중에서 최소 원소와 두 번째로 작은 원소를 저장을 하고, 그죠? 별도로 변수를 저장하라고 이것을 쭉 보면서 갱신해가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값을 구하는 것보다 비교가 조금 더 필요하겠죠. 뭐 제일 작은 거 있고, 그보다는 크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작은 원소를 찾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제 뭐 최소 값을 구하는 것보다 그 비교 횟수가 2배 이상 필요하지는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선형 시간에 구할 수는 있겠죠. 그냥 변수 하나만 더 두면 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거를 쭉 이제 늘려나가서 일반적으로 n개의 원수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또는 i번째, 그죠? 뭐 10억 개의 리스트가 배열이 주어졌을 때, 원소를 가진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 중에서 뭐 그냥 i번째, 뭐 100만 번째 또는 뭐 1000만 번째 작은 원소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중간값 찾는다고 해봅시다. 중간값, 그죠? median value. 전체에 있는 값들 중에서 중간값을 찾는다고 하면은 최소값부터 시작을 해서 2분의 n번까지 원소까지를 저장하면서 계속 갱신하면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비효율적인 정리를 드는 시간과 거의 비슷한 n제곱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죠? 그죠? 2분의 n번째 원소까지를 저장하면서 계속 갱신을 한다면은 사실은 뭐 n제곱과 비례하는 시간이 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n제곱보다 더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게 이 장에서 다루게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n개의 원소 각각을 한 번씩 보지 않고는 이제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적어도 선형 시간, 즉 빅 오메가 n이면 명백하죠. 명백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정렬을 배웠으니까 적어도 그 n 선형 시간은 들 거고 한 번씩은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정렬을 배웠으니 뭐 n 로그 n 시간이 소요되는 정렬 중 하나를 사용해서 정렬을 한 다음 그 중에서 i 번째 작은 원수를 고르면 또 되겠죠. 그죠? 그래서 n 로그 n 안에는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로어 바운드로는 선형 시간 n 이상은 시간이 들어가고 n 로그 n보단 이하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n과 n 로그 n 사이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딱 봤을 때는 선형 시간을 넘어설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재밌게도 이제 그 선형 시간보다는 더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 선형 시간 내에 그러니까 big O n 안에 그죠?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그 ON, big ON의 선형 시간이 가능하도록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무조건 그 세타 n을 써버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생각할 때는 n-에 더 가까울 듯한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세타인만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재미있는 재기 호출 알고리즘 중 하나고, 그래서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n-에 돼야 될 것 같은데 n만에 가능한 알고리즘이 있고, 그죠? 요 내용을 이번 챕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퀵 정렬처럼 분할을 하고 재기 호출 방법을 쓰면 평균적으로는 선형 시간에 i번째 작은 원소를 찾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 알고리즘은 그렇게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퀵 정렬에서 배웠듯이 n제곱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죠? 이 장에서 소개하는, 이 책에서 소개한, 지금 이 4장에서 소개하는 알고리즘은, 선택 알고리즘은 이러한 단점을 기발하게 개선을 해서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에 i번째 작은 원소를 찾을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한계를 극복한 좋은 예로 이것이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묘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네. 우리가 시험을 치는 이유입니다. 시험을 치고 숙제를 하고 훈련을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의 학습 목표는 평균 선형 시간 선택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고 평균적으로 선형 시간 선택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 분석 이해하고, 그죠? 최악의 경우 선형 시간 선택 알고리즘 원리를 이해하고 수행 시간 분석 이해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번 장에서의 얘기입니다. 배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selection problem, 선택 문제죠. 시간 선택 알고리즘. i번째 주어진 n개의 원소 중에서 i번째 작은 수 찾기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배열 n개의 배열 또는 주어진 배열의 p번째 원소에서 r번째 원소까지 중에서 i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다라는 거죠. 두 가지 알고리즘을 배우는데 평균적으로 선형 시간에 소요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선형 시간이 되는 알고리즘이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자, 주어진 n개의 원소가 저장된 배열에서 i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열 A가 있고요. 그래서 P번째 원소부터 R번째 원소까지 해서 I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 거죠. 그래서 뭐 원소가 하나뿐인 경우에는, 그죠? 이 경우는 뭐 I는 반드시 1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작은 원소를 까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퀵 정렬에서 사용한 분할 알고리즘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퀵 정렬에서 사용했던 우리 partition 분할 알고리즘이죠. 요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partition 알고리즘은 기준 원소를 찾죠. 먼저 기준 원소를 정해서, 찾는 게 아니라 정해서, 기준 원소보다 작거나 같은 원소는 기준 원소의 왼쪽 그룹으로 나누고, 기준 원소보다 큰 원소는 기준 원소의 오른쪽 그룹으로 재배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할 알고리즘이 리턴하는 값으로, 그죠? 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리턴하는 요 값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준 원소가 주어진 전체 원소들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원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partition에서 리턴하는 값을 바탕으로 이 기준 원소가 그죠? 전체에서 k번째 작은 원소란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 k 값이 그죠? 기준 원소가 전체에서 k번째 작은 원소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k번째 작은 원소를 이미 찾은 거죠, 이제. 이 파티션을 작업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이 k 값을 알았고 주어진 i 값과 비교를 해서 그죠? 주어진 i 값과 k를 비교를 해서 i가 k보다 작으면은 이 i번째 작은 수는 partition, 분할된 그 두 개의 그 부분에서 i번째 작은 수는 왼쪽 그룹에 있는 원소 중 하나가 되겠죠. 그죠? 왼쪽 그룹에 있는 원소 중에 i번째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기호출을 그죠? 처음 P부터 시작해서 왼쪽 그룹에 있는 나누어진 그 배열의 중에서 i번째 원소를 찾아라라는 식으로 제기호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i와 k가 같으면 이 파티션을 통해서 찾은 이 기준원소 k 자체가 우리가 찾고 있는 바로 i번째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경우가 뭐예요? 그러면 그죠? 기준원수가 바로 찾는 원소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니고 이런 경우도 아니면은 어떤 경우죠? 제기호출을 이제 오른쪽 그룹으로 제기호출을 해서 범위를 좁히겠죠. 그래서 나누어진 그룹 중에서 두 그룹 중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i번째 작은 수가 k보다 크면 이 i번째 작은 수는 이러한 그 오른쪽 그룹을 제기호출을 함으로 해서 더 이제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 그룹에 해당하는 기준 원소 다음엔 q 플러스 1부터 끝까지 r까지 중에서 i-k번째 원소를 찾으면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번째 작은 수를 잡고 있는데 k가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른쪽 그룹에서 두 번째 원소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퀵 정리에서 배웠듯이 평균적으로 이 분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분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행 시간, 이 시간 복잡도가 결정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선형 시간 안에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죠? 근데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최악의 경우는 분할이 계속 뭐 0대 n- 이렇게 굉장히 기울어지게 계속 분할이 되고 찾고자 하는 원수가 운 나쁘게도 계속 큰 그룹에 속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n제곱이 걸리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작동 예를 살펴봅시다. 알고리즘 설명을 간단하게 했고 작동 예를 보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원소로 구성된 배열에서 두 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 예죠. 그래서 분할을 해보면 자 시작 인덱스가 P이고 마지막 인덱스가 R일 때 15를 기준으로 분할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할을 한 결과 이제 기준 원소가 15고 그죠? 15를 중심으로 왼쪽 그룹이 3개로 나누어지고 오른쪽 그룹이 6개짜리로 나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에서 두 번째 작은 원소는 이 분할된 분할값으로 사용된 15가 네 번째 작은 값이니까 얘보다 작으니까 그죠? 왼쪽 그룹에서 두 번째 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의 사이즈가 10개 안에서 찾는 거였는데, 그죠? 갑자기 이 파티션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이즈 3의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의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이런 경우고, 그 아까 보여준 알고리즘에서 첫 번째 if문에 해당하는 경우였죠, 그죠? 그리고 동일한 배열에서 이번 예는 7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 예예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같은 배열이 주어졌을 때 왼쪽에서 3개, 오른쪽에서 6개가 이렇게 줬을 때 7번째 작은 원소를 찾는다고 하면 이 기준 원소가 4번째니까 얘가 이거보다 크죠? 이거보다 크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죠? 생각할 필요 없고, 남은 애들 중에서 7-4, 세 번, 이 중에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번째로 큰 원소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룹에서 세 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룹에서 세 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는 원소도 과정도 입력만 오른쪽 그룹으로 작아졌을 뿐 똑같은 과정을 다시 시작합니다. 즉, 더 작은 문제에 대해 같은 알고리즘을 재기적으로 호출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주어진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 시간을 보면은 자, 주어진 기준 원소가 찾게 된 그 분할에서 사용된 기준 원소가 전체 집합에서 K번째 작은 원소라고 하면은 두 그룹은 나누어지는 그룹은 각각 어떻게 나뉘죠? 그죠? 일단은 리스트가 K 왼쪽에 K-1개, 그죠? 그래서 주어진 배열이 있을 때 K번째 원소가 여기 있으면은 이 N개 사이즈 문제가 왼쪽을 처리하는 문제, 그죠? N-1개 짜리 사이즈 문제가 생기고, 자르고 나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N-K가 되겠죠, 그죠? N-K가 되겠죠. N-K 그룹이 나릅니다. 각각 K-1개와 N-K로 나뉘니까 어떻게 되죠? 일단 T에 N-1개짜리가 있고 T에 N-K 제기식이 2개가 나오겠죠.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어느 게 될지는, 어느 것을 수행하게 될지는 K 기준 원소로 선택된 K 값과 인풋으로 지어진 i번째 작은 값과의 관계에 따르겠지만 어쨌든 n-1개 1하고 tn-1하고 tn-k, 그죠? 중에서 더 큰 것보다는 작겠죠. 작거나 같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이제 왼쪽 거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 오른쪽 거를 처리하는데 시간.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2개가 다 수행되는 게 아니라 얘를 수행하거나 얘를 수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얘는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이쪽으로 가면 얘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2개 중에서 더 많이 걸리는 시간보다는 작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랑 얘 중에 큰 거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 최악의 경우에. 그죠? 그래서 이 tk-1과 tn-k 중에서 맥스는 이 2개 중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죠. 나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입력된 배열이 뭐 가능한 모든 경우가 골고루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전체 배열에서 기존 원소의 순위 K는 1부터 N까지 동일한 확률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1부터 n까지 동일한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모두 이 각각의 경우를 모두 더한 다음에 n분의 1로 평균을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분할된 양쪽 중 큰 쪽을, 그죠?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 뭐 여기서 세타에는 이제 그 셀프 자기 호출을 제외한 그 나머지 오버헤드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재기 호출을 할 때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나머지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분할 비용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죠. 그죠? 분할할 때 그냥 파티션하는 이 부분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세타인으로 나올 거고요. 그죠? 재기 호출을 제외한 오버헤드로 분할이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행 시간은 이렇게 식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선형 시간에 해결될 수 있음을 추정 후 증명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 142페이지를 보면은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식을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이거 두 개가 같다고 치고 뭐 n분의 2 그래서 뭐 이렇게 그 tk 플러스 세타 이렇게 전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42페이지를 보면은 요 증명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 뭐 요거 증명까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렇게 식을 유도하는 요 부분까지는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 식까지는 유도를 할 수 있어요. 뭐 논리적으로 할 수 있죠. 그죠? 두 개로 나뉘는데 둘 중에서 더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인력 배열이 가능한 모든 경우가 고루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죠? 전체 배열에서 기준 원소의 순위는 1부터 n까지 동일한 확률을 가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걸 다 한 다음에 n분의 1로 한다. 요 식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N은 그 추정호 증명법을 통해서 big O의 n이라는 것을 average 요 식을 풀면은, 그죠? 선형 시간 내에 풀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n은 big 오메가 n이면 자명하죠. 그죠? 무조건 n개 이상의 원소를 무조건 봐야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big O의 n이고 big 오메가, 그러니까 upper bound가 big O의 n이고 lower bound가 big 오메가 n이니까 교집합으로 세타 n, 평균적으로는 세타 n 시간 만에 풀 수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죠. 평균 시간에, 그죠? 그런데 이제 최악의 경우를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세타 n 제곱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죠? 최악의 예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죠. 분할이 계속 아까 전에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max t k-1 하고 t n-k 중에서 계속 그냥 분할이 계속 0대 n-, 0대 n- 계속 분할이 되고 찾고자 하는 원수가 운 나쁘게 되면은 식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분할이 계속 뭐 이렇게 되고 큰 쪽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큰 쪽을 계속 찾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똑같고, 그죠? 오비에 되고 오버에 되죠. 그죠? 이때는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듯이, 그죠? n제곱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아주 하나씩 n-1로 n-1로 되지 않더라도 여기에 비슷할 정도로 이제 자주 분할이 균형이 깨지면은 역시 뭐 n-n- 이렇게 안 되더라도 분할이 굉장히 균형이 많이 깨지는 식으로 일어나도 안 좋게 일어나면은 역시라도 n제곱 시간의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평균 의 경우 수행 시간을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최악의 경우에도 수행 시간이 선형 시간 안에 둘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알고리즘을 요 바로 다음 절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